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과 판별식에 관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미 중학교 때 많이 다뤘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하더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경우는 근의 공식을 통해 근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야지 되는 개념은 우리가 구한 그 근이 실수인지 실근을 갖는지 혹은 허수인 허근을 갖는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바로 어떻게 판별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인수분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방정식을 위해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구나.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건 임의의 ax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 플러스 c라고 하는 임의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방금 나와 있는 이 예의 근처럼 뒷부분이 루트 7i가 나왔습니다. 루트 7i라고 하는 건 루트 안에 있는 그 부분이 마이너스 7이었다는 소리겠죠.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즉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어야지 되더라 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개념이라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허수라고 하는 그 허수까지 모든 것을 복소수 개념 안에 다 흡수하고 있다는, 즉 수의 범위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만큼을 i로 꺼낼 수 있구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어진 이 수가 실수가 아니므로 허수인, 즉 전체 x의 값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근이더라? 허근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번 그럼 모든 애들이 실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 라고 하는 걸 매번 근을 다 찾아야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뒷부분에 이제 개념 설명을 하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을 토대로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근을 풀고 근을 구하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3번과 4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봐보시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 꼴 0. 사실 주어져 있는 요 숫자들, 주어진 8은 2 곱하기 4구나, 16이라고 하는 건 4의 제곱수가 되겠구나 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x 플러스 4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저 값은 근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x값이 얼마인 거를 x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중근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근데 문제에서는 그 중근이냐 아니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근이냐 아니면 허근이냐를 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실근이더라 라고 하는 결과를 쓰면 된다는 거죠. 문제를 보실 때는 항상 문제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그걸 보고 그에 맞는 답을 구하셔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4번 같은 경우에도 인수분해가 되는지 여부를 봤는데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1, 1, 그 다음에 상수항 1 곱하기 3, 어떻게 하더라도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않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가져야지 되겠구나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럼 근의 공식 그대로 접근을 해서 1창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 즉 짝수네요. 짝수 공식 쓰셔도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냥 근의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2a,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1이고요.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붙인 2가 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 4 마이너스 4 a c까지.
그럼 주어진 값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2분의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하면 4 빼기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루트 안에 있는 걸 그래도 양수 만들어주는 게 그 다음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i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2 루트 2i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분모와 약분을 한번 해주고 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까지 봤더니 주어진 근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하는 i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 4번은 실수가 아닌 허수인 근을 갖는구나. 그래서 주어진 4번은 허근을 갖는다 라고 여러분들은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매번 그렇게 다 근을 구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조금 더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판별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판별을 하다 디터미넌트에 D를 쓸 거고요. 뭐가 기준인 거냐면 아까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었던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가 실수냐 허수냐라고 하는 건 각각의 개수인 A, B, C는 이미 실수기 때문에 누구만 루트 안에 있는 부분만 봐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음수가 되게 되면 허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눈치를 채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임의의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기준으로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가 되는 것이고 루트 안에 있는 d 부분이 0이 됐다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중근 값만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D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건 중학교 때까지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때는 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넓은 범위의 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D가 0보다 작다면 즉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음수가 된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중학교 과정과 지금 고등학교 과정의 차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달라지고 있는 항상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번에는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판별하라고만 되어 있죠. 판별하여라 그러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통해 이 값이 0보다 크냐 0이냐 아니면 0보다 작느냐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건데 이 중에서는 나머지 3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4번에 있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잘 봐보시면 A값은 X제곱 앞에 있는 개수인 1인 거고 B값은 마이너스 1, 그다음 C값은 상수항 2가 되겠죠. 이거를 기준으로 판별식 D를 한번 찾아봤을 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 A, C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 1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므로 그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근의 공식을 통해서 만약에 근을 구했다 하더라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 즉 루트 7i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는 근을 다 구하지 않아도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를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제라고 하는 건 주어진 개념 파트에서 대표적 유형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예제 문제는 가볍게 넘기실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눈치채셔야지 되고요. 예제 문제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을 봤더니 얘가 근을 판별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벌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더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부분이 0보다 커야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판별하는 거겠죠. 그럼 d라고 하는 판별식에 맞춰서 식을 한번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6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문제에서 i에 주어진 조건대로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 되기 때문에 주어진 판별식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거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에 대한 제곱이니까 36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4k. 이 값이 0보다 커지는. 그럼 마이너스 4k를 이항해서 플러스 4k를 하고 이쪽에 36. 양변의 양수 4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 없이 k라고 실수했죠. 여기에서 지금 아까 전에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판별식 D 실수를 해서 다 지워져 버렸는데 마이너스 6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a c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고요. 36 마이너스 4k의 값이 0보다 크더라. 그러면 36 여기 4k 양변을 4로 나누고 났더니 k가 이쪽은 9보다 작다. 정답을 쓸 때 사실 부등호 방향 때문에 아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k를 기준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k의 범위이기 때문에 주된 문자 k가 9라고 하는 수보다 작다. 이렇게 정답을 써주는 게 좀 더 예쁩니다.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지만 답을 쓸 때는 이런 방식으로 써주시는 게 훨씬 부등식에서는 깔끔한 답안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 방금 전 예제 1번과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조금 다르죠.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 건 동일하고 조건이 단 그 조건 만족해야 되는 것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어야지 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를 갖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부분 근의 공식의 뒷부분이 되겠죠. 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하는 그 판별식에 해당하는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구나.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 판별식에 적용해서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b제곱, b자리가 마이너스 5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 c 주어진 이 값이 0보다 작더라. 이것을 한번 풀어보게 되면 25 마마니까 플러스 4k가 0보다 작다. 양수인 4k를 놔두고 25를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25를 만들고요. 양변을 양수 4로 나누고 났더니 마이너스 4분의 25 미만일 때 그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이제 연습을 하신다면 기본적인 대표 유형 한 가지는 깔끔하게 풀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4번도 사실은 방금 전 유형과 별로 다르지는 않은데요. 조금 더 이제 식풀이 하는 동안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 예제에 나왔었던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 문제 3번에 나왔었던 서로 다른 두 허근. 요번에는 중근인 거죠. 중근이구나. 그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뒷부분에 해당하는 루트 부분이 사라지면 되겠구나. 그걸로 인해서 근이 나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돼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그럼 판별식 D가 0을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하는 거라 이번에는 부등호가 없는 방정식이 되겠죠. 판별식 D에 의해 B제곱인데 B제곱의 앞에 부호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대로 품고 가셔도 되고요. 혹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제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버리고 가셔도 되겠죠. 하지만 품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 대한 B제곱
마이너스 4, A자리 1이고 C자리 K제곱입니다. 이것을 전개하게 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K제곱인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인데 여기서는 K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계산해 놓은 마이너스 3K제곱 그다음 플러스 2K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그 값이 0을 만족하는 실수 K를 찾으시면 되겠죠. 최고차항 마이너스로 갖고 가셔도 되고요. 저는 사실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게 편해서 마이너스 1을 전체에 곱하고 나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기를 한 후 2차 방정식 이제 푸셔야지 되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K-1에 3K 플러스 1 이퀄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실수 K 값이라서 K가 1이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새로운 개념 뒷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소단원 2단원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진도를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가 될 거고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까지도 역시나 계산이 복잡한 부분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만 잘 숙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풀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방정식의 근을 찾았다면 그 근을 이용해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정리해 보면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금 약간 앞부분이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뭐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과정을 어떻게 찾으신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최고차항 앞에 있는 개수가 A이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한근 X-알파, 한근 알파를 갖고 또 다른 한근 베타를 갖는 인수들을 각각 만들어 본다면 주어진 거를 정리해 봄으로써 우리는 주어진 결과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x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0이 될 것이고 그럼 문제에서 지금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 a의 알파 베타 이퀄 0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잘 봐보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원래 2차 방정식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곧 b가 되는구나가 될 것이고 첫 번째 정리하게 되는 것은 그럼 두근의 근이라고 하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개수 2차항 앞에 있는 개수는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같은 방법으로 C에 해당하는 이 개수 부분을 맞춰보면 A의 알파, 베타가 곱해진 것이 원래 2차 방정식 C와 일치해야지 되기 때문에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부분은 A분의 C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매번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무엇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구나 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주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두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합과 곱을 찾아내느냐 우리가 대면 계약을 했었을 때도 제가 수업 시간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찾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게 사실은 두근을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묻고 있는 게 두 근이 아닌데 굳이 그럼 근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은
방금 전 얘기했었던 개념 그대로 두근의 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3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쓴 거고 마마니까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어서 두근의 합은 3이구나 쓰면 되는 거고요.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나와 있는 2분의 3, 즉 a분의 c 이렇게 얻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론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근을 찾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얘는 두근의 합과 곱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시기 전에 한 번 더 써볼 수 있겠죠.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부분은 a분의 c구나 라고 하는 걸 토대로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요. 문제 3번과 4번 역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거 의외로 실수들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식을 내림차순으로 쓸 때 비어있는 항도 역시나 한번 채워보고 쓰겠습니다. 3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1차항이 보이지 않죠. 0x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상수항 4인 것까지 주어진 방정식을 토대로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으므로 두근의 합은 0이구나 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부분은 a분의 c를 써서 더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두근의 곱이 요 값이구나 라고 쓰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옆에 있는 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차수 전혀 없이 2차, 1차 상수,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처음으로 찾으라고 하는 두근의 합부터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값은 a분의 c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굳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합과 곱을 두근을 다 찾을 필요 없이 가볍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한 예제 문제 다시 또 등장했습니다. 예제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전에 그냥 단순히 두근의 합과 곱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근의 합과 그 다음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이제 그 식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다루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선은 알파와 베타를 직접 찾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두근의 합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a1분의 4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a분의 c 7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건 합과 곱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합곱 말고 직접 근을 찾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과정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완전 제곱식에서 누구를 이 알파 베타만큼만 빼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걸.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 대한 제곱인 16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배에 7을 곱하는 것까지. 그래서 16 빼기 14를 하니 2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답을 깔끔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2번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문제에서 이미 벌써 분모에 깔려있는 알파, 베타 당연히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겠죠. 그럼 두 분수식을 더해야지 되기 때문에 분모를 통분하는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분모를 알파, 베타의 곱으로 그렇게 되면 알파, 베타가 됐으니 첫 번째 건 베타, 그 다음 거는 알파. 봤더니 방금 구해놓은 힌트 그대로 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알파, 베타 곱해놓은 값은 7이고요.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4. 정답 다시 한번 예쁘게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7분의 4 쓰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쓴다면 역시나 가벼운 유형 한 가지는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가면 그 식을 이용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겠죠. 예제 문제와 같은 유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4개에 대한 풀이는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네 번째 문제 한 가지만 풀어볼 건데요.
역시나 두 근인 알파와 베타를 각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힌트에 대한 정리부터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두근 알파 베타래, 두근 알파 베타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두근의 합, 곱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근의 합은 그래서 2분의 1이구나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내용은 A분의 C, 그래서 약분하니 4구나. 이 정보들을 토대로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3차의 합이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라고 하는 걸 각각 알파를 베타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전체 세제곱식에서 누구를 빼면 됐나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 틀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연습하셔야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2분의 1이라서 2분의 1에 대한 전체 세제곱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3에 알파 베타의 곱은 4인 거고, 그 다음 알파 베타의 합은 2분의 1.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8분의 1이 될 것이고, 주어진 뒷부분에 해당하는 값은 약분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체 부호 8분의, 얘는 8분의 6, 8에 48에서 1만큼이 빠진 거라서 47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수 없이 계산을 많이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풀이하지 않은 1, 2, 3번에 대한 풀이들도 여러분들은 노트에다가 반드시 풀이를 정리하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했던 이 문제들까지를 오늘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근각계수의 관계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 오늘 배운 개념까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리하시고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통해 개념에 대한 확실한 반복 연습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